제13화 뱀의 키스 침식된 일상. 꿈속은 깊고 축축한 물밑이었다. 으! 서준은 숨을 쉬려 했지만 폐부로 들어오는 건 차가운 흙탕물뿐이었다.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두 개의 노란 등불이 켜졌다. 아니, 등불이 아니었다. 눈이었다. 스르르. 차가운 비늘이 서준의 발목을 휘감고 올라왔다. 허벅지, 허리, 가슴, 그리고 목까지. 서준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귓가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귀여운 방해꾼. 어둠이 걷히고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나타났다. 야시장에서 봤던 그 남자, 이묵이었다. 그는 서준의 턱을 움켜쥐고 입맛을 다셨다. 이매가 널 꽤 아끼더구나. 제 목숨을 깎아서 널 지키려 들 만큼. 이무기의 손톱이 서준의 쇄골 위를 느릿하게 긁어내렸다. 그래서 탐이 나. 이매가 가진 것 중 가장 약하고 가장 소중한 것. 이무기의 얼굴이 서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혀끝이 갈라져 있었다. 넌 내 신부가 될 거야. 그 여자가 널 보며 절망할 수 있게. 꽈득. 이무기가 서준의 왼쪽 발목을 깨물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다. 서준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이었다. 찻집 매화의 객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참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꿈이었나? 서준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이마를 닦아냈다. 하지만 단순한 악몽이라기엔 통증이 너무 생생했다. 왼쪽 발목이 불에 댄 듯 욱신거렸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놀렸다. 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복사뼈 부근에 500원 동전만은 검은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마치 뱀이 똬어리를 틀고 있는 듯한 형상의 낙인이었다. 서준아, 일어났어? 문 밖에서 이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은 황급히 이불로 발목을 덮었다. 아, 네, 금방 나갈게요. 서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하면 이매는 또다시 자신을 밀어내려 할지도 모른다. 해고라며 서울로 쫓아내거나 혼자 이무기를 찾아가겠지. 일단 숨기자. 양말 신으면 안 보이니까. 서준은 긴 양말을 신으며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아냈다. 가게로 나오자 오픈 진비로 분주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손님이 너무 많았다. 어서 오세요. 매화입니다. 오전 10시. 평일 오전인데도 찻집은 만석이었다. 커필, 가족, 혼자 온 대학생까지 다양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손님들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달그락, 달그락.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 차를 마시는 소리 외엔 아무런 대화 소리가 없었다. 마치 도서관처럼, 아니 무덤처럼 조용했다. 백호 선배님, 오늘따라 손님이 왜 이렇게 많죠? 글쎄다, 맛집이라고 소문이라도 났나 보지. 매출 오르면 좋지 뭐. 백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행주지를 했다. 요괴인 백호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기류였다. 서준은 주문을 받기 위해 5반 테이블로 갔다. 20대 여성 2명이 앉아 있었다. 주문하시겠어요? 대답이 없었다. 두 사람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기 손님? 서준이 다시 한번 불렀을 때 한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봤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다. 시원한 거, 아주 차가운 거. 목소리가 건조했다. 서준은 오싹한 기분을 느끼며 주문을 적었다. 그때 여자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서준의 시선이 여자의 뒷목에 꽂혔다. 하얀 목덜미에 아주 작은 검은 점 같은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점이 아니었다. 검은 뱀 문신, 오늘 아침 서준의 발목에 생긴 것과 똑같은 문양이었다. 서준은 숨을 멈췄다. 혹시나 해서 옆 테이블의 남자를 훔쳐보았다. 셔츠기 사이로 살짝 보이는 목덜미, 거기에도 있었다. 뱀 문신이. 설마... 서준은 쟁반을 든 채 찻집을 둘러보았다. 창가에 앉은 노부부, 구석의 대학생, 카운터 앞의 커플. 그들 모두가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 뒤엔 어김없이 검은 낙인이 찍혀 있었다. 이곳에 있는 손님 전원이 이무기의 똑두각 씨였다. 서준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이매가 카운터에서 나와 서준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저 사람들... 서준이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여자 손님이 갑자기 서준의 팔목을 덥석 잡았다. 윽! 여자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다. 여자가 고개를 꺾으며 서준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세로로 찢어졌다. 찾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소름 끼치는 쇳소리, 이무기의 목소리였다. 동시에 자리에 앉아있던 20명의 손님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르륵, 의자 끄는 소리가 찻집을 가득 채웠다. 그들 모두가 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찾았다, 신부. 데려갈게. 주인님이 기다리셔.
수십 개의 입이 동시에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좀비 떼처럼 그들이 서준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백호가 놀라 쟁반을 떨어뜨렸다. 이매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즉시 서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백호야! 문 잠가! 이매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손님들뿐만이 아니었다. 찻집 밖 골목을 지나던 관광객들까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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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창을 두드리는 수백 개의 손바닥. 그들의 목 뒤에도 모두 검은 뱀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전주 한옥마을 전체가 이무기의 둥지가 되어버렸다. 제14화 찢어지는 소리 흩어지는 여우. 쾅! 콰당탕! 찻집 매화의 통유리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매가 급하게 결계를 펼쳤지만 밖에서 밀어붙이는 건 요괴가 아닌 사람들이었다. 안 돼! 공격할 수가 없어! 이매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불꽃이 일렁였지만 차마 던지지 못했다. 저들을 태워버리면 이무기를 죽인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그녀는 전주를 지키는 수호신이었지 학살자가 아니었다. 나와, 나와! 유리창 너머 좀비처럼 달라붙은 사람들의 눈은 뒤집혀 있었다. 그때 찡그랑 소리와 함께 창문 한쪽이 깨졌다. 깨진 틈으로 수십 개의 손이 쑥 들어왔다. 와! 가장 가까이 있던 서준의 옷자락이 잡혔다. 악귀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는 통에 서준의 몸이 창문 쪽으로 쏠렸다. 서준아! 백호가 벌려들어 서준을 낚아채 뒤로 던졌다. 그리고 발로 창틀을 걷어차 손들을 밀어냈다. 주인님, 이대로는 못 버팁니다. 그냥 다 기절이라도 시킬까요? 수가 너무 많아. 하나씩 기절시키다간 우리가 먼저 깔려 죽어. 절체절명의 순간 서준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뇌를 풀가동했다. 어떻게 하지? 물리적인 공격은 안 돼. 저들을 동시에 무력화시킬 방법이... 서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다. 쉬, 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괴한 뱀소리. 개소리가 서로 공명하며 세뇌를 강화하고 있었다. 소리에는 소리로... 서준의 시선이 카운터 구석에 있는 오디오 앰프와 마이크에 꽂혔다. 평소 백호가 가게 BGM을 틀 때 쓰는 낡은 장비였다. 선배님, 귀 막으세요! 뭐? 사장님도요! 당장! 서준이 소리치며 앰프 쪽으로 기어가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그리고 마이크를 스피커 바로 앞에 갖다 댔다. 하울링! 삐익!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찻집 안팎을 강타했다. 전투기 소음보다 날카로운 고주파 소리였다. 으아! 백호가 괴로워하며 귀를 감싸쥐었다. 임에도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캬! 창문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들의 목 뒤에 있는 뱀 문신들이 고주파의 반응에 미친 듯이 꿈틀거리며 고통을 주고 있었다. 뇌파를 조종하던 연결고리가 일시적으로 교란된 것이다.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구토하거나 몸부림치는 사이 공격이 멈췄다. 지금이에요. 서준이 스위치를 내리자 끔찍한 소음이 멈췄다. 찻집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너 제법 잔인한 방법을 쓰는구나. 백호가 얼얼한 지를 털며 일어났다. 오래 못 가요. 잠깐 충격을 준 것뿐이라 금방 다시 일어날 거예요. 서준의 말대로였다. 쓰러졌던 사람들이 다시 꿈틀거리며 비틀비틀 일어나고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탈출해야 해. 이무기의 본체인 전주천 지하로 가서 끝을 봐야지. 이매가 비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밖은 이미 수백 명의 인파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가는 순간 다시 포위될 게 뻔했다. 그때 백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길은 제가 틉니다. 백호야! 주인님은 인간 데리고 뒷문으로 빠지세요. 제가 놈들을 유인하겠습니다. 백호의 몸에서 눈부신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머리 위로 하얀 여우기가 솟아나고 등 뒤에 9꼬리가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반요괴화가 아닌 완전한 본체의 현현이었다. 미쳤어.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해. 감당 안 하죠. 그냥 달리기만 할 건데요. 전주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백호가 씩 웃었다. 씁쓸하지만 든든한 미소였다. 걱정 마세요. 한 바퀴 돌고 뒤따라갈 테니까. 서준이 밥 챙겨주는 건 잊지 마시고요. 백호야! 이매가 말릴 새도 없이 백호가 승문 유리를 박살내며 튀어나갔다. 이 멍청한 뱀의 노예들아! 나 잡아봐라! 백호가 굉음을 내며 지붕 위로 뛰어올랐다. 그의 화려한 요력이 밤하늘을 불꽃놀이처럼 수놓았다. 이무기의 꼭두각시들이 본능적으로 강한 요력을 쫓아 고개를 돌렸다. 잡아, 여우를 잡아. 수백 명의 인파가 물밀듯이 백호를 쫓아 골곡을 빠져나갔다. 모세의 기적처럼 찻집 앞이 텅 비었다. 지금이야, 가자! 이매가 서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서준은 백호가 사라진 방향을 한번 돌아보고는 이매를 따라 뒷골목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모든 악연의 시작이자 끝, 전주천 남천교였다. 달리는 와중에 서준의 왼쪽 발목이 불에 댄 듯 욱신거렸다.
양말 속에 감춰진 낙인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맥동하고 있었다. 마치 어서와 나의 신부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제15화 당신의 등에 칼을 꽂으며 전주천 남천교 아래 덩굴로 가려진 좁은 동굴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습하고 퀴퀴한 이끼 냄새, 그 안쪽 깊은 곳에서 비릿한 바람이 불어왔다. 여기야, 이무기의 본체로 가는 길. 이매가 앞장섰다. 그녀는 한 손에 곰방대를, 다른 한 손으로는 서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동굴 안은 칠흑 같았지만 이매가 피어올린 작은 도깨비불이 길을 밝혔다. 서준아, 무서워도 내 손 놓지 마. 여기선 미아가 되면 영영 못 돌아오니까. 저기... 대답이 없었다. 이매가 의아해서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이었다. 옥신. 서준은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왼쪽 발목의 낙인이 시뻘건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고통은 다리를 타고 올라와 척추를 찌르고 뇌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죽여. 머릿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이묵이었다. 네 앞에 여자를 죽여.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닥쳐. 꺼져버려. 서준은 속으로 소리쳤지만 몸은 이미 그의 것이 아니었다. 잡고 있던 이매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아니, 그 손을 뿌리치고 싶다는 사리가 본능처럼 솟구쳤다. 서준의 눈동자가 서서히 풀리더니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눈으로 변해갔다. 그의 오른손이 허리춤으로 향했다. 그곳엔 호신용으로 백호가 챙겨준 작은 은장도가 있었다. 서준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무방비한 목덜미가 서준의 시야에 들어왔다. 하얗고 가느다란 목. 저기만 그으면 끝난다. 지금이야. 찔러. 안 돼! 서준의 영혼이 절규했다. 하지만 그의 팔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스릉. 은장도가 뽑혔다. 서준? 윽! 이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몸을 돌리는 순간 서준의 칼날이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이매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날카로운 칼끝이 그녀의 쇄골에 스치고 지나갔다. 투둑. 붉은 피가 비단옷 위로 뚝뚝 떨어졌다. 으차. 이매의 눈이 커졌다. 고통보다 충격이 먼저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너 지금... 서준은 덜덜 떨고 있었다. 은장도를 쥔 오른손은 다시금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도망쳐요. 서준이 쥐어짜듯 말했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제발, 사장님, 도망가!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서준은 다시 한번 이매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번엔 심장을 누린 찌르기였다. 젠장! 이매는 이를 악물고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도깨비였다. 마음만 먹으면 서준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기절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방어만 했다. 혹여나 자신의 요력이 튕겨나가 서준이 다칠까봐 곰방대조차 휘두르지 못했다. 정신 차려, 한서준! 넌 내 알바생이야! 이매가 소리쳤다. 서준의 칼날이 점점 더 빠르고 매서워졌다. 이무기의 조종은 서준의 잠재된 근력까지 한계치로 끌어내고 있었다. 쉭! 팍! 이매의 로브 소매가 찢어지고 팔뚝에 긴 생채기가 났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다 벽에 몰렸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서준이 이매의 목에 칼을 겨눴다. 칼끝이 그녀의 턱 밑에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래, 그거야. 끝내버려. 이무기의 웃음소리가 서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매야, 네가 아끼는 장난감 손에 죽는 기분이 어때? 이무기, 니놈이! 이매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준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칼을 쥐고 있는 서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서준아! 그녀는 이무기가 아닌 그 안에 갇힌 서준을 불렀다. 금빛 눈동자가 흔들리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 봐. 나 여기 있어. 괜찮아. 내가 너 안 다치게 할게. 이매는 칼날이 자신의 목을 파고드는데도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서준에게 전해졌다. 그 순간 서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끌어지는 소리가 났다. 사랑하는 여자의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나 때문에, 내 손으로. 이건 아니야. 절대로. 서준은 혀를 깨물고 마지막 남은 의지를 불태웠다. 오른손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칼의 방향을 틀었다. 훅! 둔탁한 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이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준아! 칼은 이매의 목이 아니었다. 서준은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깊숙이 찔러버렸다.
선열이 솟구쳤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발목을 옥죄던 이무기의 지배력이 일시적으로 끊어졌다. 서준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서준은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들었다. 창백하게 질린 이매가 그를 끌어안았다. 미쳤어! 왜 네 몸을 찔러? 사장님, 안 다쳤죠? 서준이 피 묻은 입술로 희미하게 웃었다.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나아요. 이매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떨어졌다. 500년 동안 말라있던 도깨비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서준의 상처 위로 떨어지자 기적이 일어났다. 상처 부위에서 푸른 빛이 나며 지혈되기 시작했다.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이매는 서준을 부서질 듯 꽉 껴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완전한 금색으로 분노를 넘어선 살기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와, 이무기. 이매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걸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동굴의 어둠이 일렁이며 거대한 뱀의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최후의 결전이었다.